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경제. 외환보유고 아시죠? 외환보유고에는 달러만 있는 것은 아니다. 편이 되겠습니다. 외환보유고는 달러로 측정하는데요. 달러만 있는 것이 아닌가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보유고와 관련돼서는요. 우리나라에 1997년도에 닥친 외환위기, IMF 위기를 아실 겁니다. 전 국민 5천만 명이 거지가 된 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외환보유고가 39억 달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석유를 수입할 때도 매달 500억 달러 가까이 지출하거든요. 그런데 39억 달러라니 말도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1997년도 12월 3일 날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습니다. 긴급하게 20억 달러를 받고요. 그 다음에 193억 달러를 받으면서 IMF로부터 통제를 받기 시작합니다. IMF 발생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지급 준비율을 9%에서 1에서 5%까지 인하시켰습니다. 따라서 지급 준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각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예치한 자금이거든요. 자금 자체가 많이 빠져나갔죠. 현재는 7%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급 준비율에 따른 어떤 뭡니까? 그 경제 정책이 통하지 않았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환보유고 관리 실패를 들 수가 있습니다. 동남아, 태국,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 외환위기를 겪고 있었는데요. 해외 단기채를 가지고서 동남아 장기채를 거래했다. 겨우 2, 3%를 먹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빚내서 남의 빚잔치에 지원한 꼴이 됐습니다. 그리고요, 정경 유착에 따른 부정대출이 심화됐죠. 기아자동차, 한보그룹, 한라그룹. 마치 그 뭡니까? 부실한 기업에 계속적으로 돈을 대줬죠. 부채 비율이 뭐 거의 2000%에 육박하는 기업에 대출을 해줬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이 부실해졌죠. 그 다음에 환율 운영 정책의 실패를 들 수가 있습니다. 외국 투자 자금을 긴급하게 회수하다 보니까요. 환율 방어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때 비중이 가중됐고요. 그 다음에 국외 차입금 등이 만기가 도래됐다. 그러면 다시 만기를 설정하지 않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외환 보유고의 고갈을 불렀습니다. 그리고요, 금융기관들이 부실하게 투자했다. 투자금융사에서요, 종합금융사로 전환한 업체가 30개나 됩니다. 종합금융사라고 하는 것은 외환을 취급하는 곳인데요. 결국 외채를 빌려서 국내의 부실한 기업에 어음 할인 투자 등으로 부실하게 운영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사반나에서 부상당한 동물들은요, 그 뭡니까? 그 포식자들의 공격 대상이 되는데요. 결국 대외 금융기관의 공격을 받았다. 그래서 많은 금융 세력, 투기 세력들이요, 단기 투자 자금을 회수하면서 선물한 매도를 해서 자기들은 빠져나가고요, 환특이 등으로 여러 가지 고생을 겪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외환 보유고가 고갈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만에 국민들의 갖은 고생으로 IMF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외환보유고 추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MF 때 39억 달러밖에 남지 않았었는데요. 2017년도에는 3,992억 달러,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4,036억 달러, 그리고 2021년도 9월 달에는 무려 4,600 거의 40억 달러라고 하는 엄청난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환보유고의 구성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유가증권이 4,193억 달러, 그 다음에 예치금이 198억 정도, 그 다음에 SDR이라고 해서요, IMF로부터 특별하게 인출할 수 있는 권리, 현금 카드처럼 쓸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153억 달러 정도, IMF 지분 포지션이 46억 달러 정도, 그 다음에 금은 48억 달러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환보유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가증권의 구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은요, 정부채가 44.6%, 정부기관채가 15.8%, 그 다음에 회사채가 13.4%, 자산유동화채가 12.5%, 그 다음에 주식이 8.7%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외환보유고도 궁금하시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가장 많습니다. 3조 2,321억 달러나 되네요. 그 다음에 일본도 굉장히 많습니다. 1조 4,243억 달러. 그 다음에 한국이 4,639억 달러로 어떻습니까? 전 세계 8위의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외환 보유액의 구성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만 100%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미 달러화는요, 2019년도 기준으로 60.9%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달러 의존도가 좀 높습니다. 69.1%가 되겠습니다. 유로화가 20.5%고요. 엔화도 5.7%, 그 다음에 영국 파운드화도 4.6%, 기타 통화가 8.3%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달러와 유로와 엔화, 파운드와 호주 달러와 카나다 달러와 등 6개 통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69.1%가 달러죠. 나머지 30% 가까이는 다른 통화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적정 외환 보유고는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을수록 어떻습니까? 보유 비용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적정한 것이 좋겠는데요. 그것은 각국의 환율 제도라든가 자본 자유화 및 경제 발전 정도, 아니면 외채 구조라든가 아니면 경상수지 사정, 그다음에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 차입 능력 등을 고려해서 선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환을 너무 많이 보유해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환 보유 비용이 너무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현재 4,640억 달러 정도 갖고 있는데 환율을 1,187원으로 봤을 때 무려 550조 7,324억이나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매년 1%만 지출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매년 5조 5천억 원을 지출할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비용 지출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따라서 많은 나라들은요, 수합을 통해서 바로 외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수합을 했죠. 카나다와는요, 거의 무제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카나다는 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미국이라든가 중국, 그 다음에 태국, 스위스, 인도네시아, 호주, 말레이시아 등과도 어느 정도씩 다 그 수합을 체결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일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일 스와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스와프는요, 2001년도에 20억 달러를 시작해서요, 30억, 80억, 270억, 300억 달러까지 그 높여줬는데, 지금 현재는요, 한일 관계의 문제점 때문에 논의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국 간의 관계 개선하고 신뢰 구축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국을 위해서도요. 결국 외환 관리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 많이 가져가도 안 되고 너무 적게 가져가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적정 규모를 판단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국가 간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함으로써 국가 간에 서로 신뢰 구축을 통해서 당연히 스와프를 체결하는데, 이것은 국가 간에 서로 그 뭐라고 할까, 외환 위기가 왔을 때 서로 보완해 주는 장치가 되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인 외환 보유고 관리 정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 신인도를 높여주고 국격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의 추이를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1997년도 12월 3일 날 일어났던 IMF 위기와 그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적정한 외환 보유고를 어느 정도로 가져가는 것이 좋은가? 그 다음에 적정한 외환 보유고를 가져가면서 다각적으로 다국 간에 어떻게 체결되는 통화 스와프 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요. 국제 경제를 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신인들을 높여가고 국격을 높여가고 신뢰를 높여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